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는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성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회는 밝혔습니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북 지역 선거인 수를 220만 2,86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11만 1,018명, 여성 109만 1,843명이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7만 1,0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60대가 46만 4,156명, 50대 42만 9,774명, 40대 32만 8,330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에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고 본투표는 다음 달 3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주 지역 친환경 전력 공급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주시는 26일 현곡면 나원리에서 나원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서러벌 도시가스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300억 원이 투입되며 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개소당 0.44메가와트 규모로 발전 용량은 9.13메가와트입니다. 완공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2만 1,4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료전지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송전 손실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주 봉황대 고분군을 배경으로 한 야외 음악 공연인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다음 달 개막합니다. 경주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봉황대 광장 특설무대에서 2026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모두 9차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열리며 인순이와 김태우, 크라잉넛, 신성 등 세대별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경주시는 행사 기간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고분군 주변에 보호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동선 관리, 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주교 사제이자 예술가였던 앙드레 부통 신부의 한국활동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안동 예식장 건물에서 앙드레 부통 신부의 벽화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전시에서는 유족 인터뷰와 프랑스 측 아카이브 자료, 전국 현장 답사 등을 바탕으로 흩어져 있던 신부의 작품과 기록을 모아 소개합니다. 앙드레 부통은 프랑스 위스크 베네딕토 수도원 출신으로 1966년 한국 입국 후 약 10년간 전국의 성당과 공소를 다니며 스테인드 글라스와 판화 등 15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이 17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교육청은 반도체와 AI, 바이오, 에너지, ESG 등 지역 산업과 자원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례로 안동여고는 바이오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경산고등학교는 팀 연구 기반의 학교장 인증제 혁신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 기관과 협력한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송군에서는 2002년 6월에 치른 제3회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군수 후보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냈던 임기진 후보의 청송군수 출마 계기와 공약들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는 청송이 이대로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청송은 대전환이 필요한 중대한 시기입니다. 관광 인프라나 이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 소득 관련해서는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정체된 이 시기에 민주당 군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청송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청송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생산지이고 300년 넘은 왕거들이 뿌리내리고 자생하는 주산지, 그리고 주황산과 세계 지질공원, 청송 으름골, 선호별 청송이란 훌륭한 관광 자원을 가진 고장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청송 구민의 삶은 어렵습니다. 인구는 줄고 어르신 비율은 45%를 넘었으며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농민은 기후변화와 농자재값, 인건비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송에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원을 산업과 소득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청송은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과는 스마트 농업과 가공산업을 키우고 관광은 당일치기가 아니라 2박 7일 관광으로 바꿔야 합니다. 청송에 맞는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바람, 태양, 물, 공유부를 활용한 신재생 클러스터를 만들기에 충분한 여건입니다. 저 임기진은 청송의 자원을 국민의 소득으로 연결해 정체된 청송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네, 저 임기진의 공약은 한마디로 청송 대전환입니다. 첫째, 농업을 스마트하게 바꾸겠습니다. 청송 사과를 데이터 농업,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업용 기자재 반값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민 수당 80만 원 시대를 추진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청송의 햇빛과 바람을 국민 소득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 햇빛연금, 바람연금, 마을 공동기금을 통해 청송형 에너지 기본소득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지역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소득 안전망으로 키우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정받도록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군비를 투입하여 월 30만 원 청송형 기본 수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을 당일치기에서 2박 7일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호별, 주황산, 청송읍, 전통시장, 세계지질공원, 야간관광, 로컬푸드를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관광객이 하루도 머물고 상인은 하루도 벌고 농민은 농산물을 더 파는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사는 세대공존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출생수당 강화, 청송지역 학교 졸업자녀 지원, 어르신 브릿지 케어와 스마트 안심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 골든타임 책임 행정을 하겠습니다. 군수가 현장으로 가고 생활민원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공허사업, 민간 투자를 연결해 예산 1조 원 시대 청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꽃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19회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오는 6월 7일까지 펼쳐지는데요. 특히 용수골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성공적인 축제로 정부로부터 스타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삶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주로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깡통 열차에 올라탑니다.
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짙은 붉은빛 꽃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용숫골 일대에서는 제19회 원주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꽃 양귀비는 물론 40여 종의 다양한 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물어가지고 꽃양귀비 피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의 땀과 결실을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비가 그래도 적절하게 이틀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꽃이 보다시피 아주 화사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간단한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용숫골과 원주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꽃 양귀비밭 곳곳에는 예쁜 꽃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팟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햇볕이 강한 날에는 입구에 마련된 이렇게 양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꽃밭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쉼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귀비를 보러 걸 저희 회사에서 단체로 왔는데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한번 즐기고 갈 수 있고 기분 전환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용숫골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낸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스타마을 20선에 선정돼 홍보 예산 등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장한 용숫골 축제가 원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경남 함안 낙화놀이가 깊어가는 밤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수천 개의 낙하봉이 일제히 타오르며 국내외 관람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감동으로 가득했던 현장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함안 무진정. 연못 위로 줄지어 매달린 낙하봉에 불씨가 옮겨 붙자 수천 개의 불꽃송이가 후두두 쏟아집니다. 고요한 봄밤, 무진정에는 황금빛 불꽃비가 물결처럼 번져나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못으로 떨어지는 불꽃비에 현장에서는 환호가 이어집니다. 폭죽소리 대신 은은하게 떨어지는 불꽃. 관람객들은 눈과 휴대전화로 저마다의 순간을 담아냅니다. 올해 행사 예약 관람객만 5,800명. 입장권은 단 1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불꽃 하나에는 오랜 정성이 담겼습니다. 음력설이 지나자마자 참나무를 태워 숯을 만들고 곱게 빻은 숯가루를 한지에 싸 손으로 꼬아내는 작업만 꼬박 3개월.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4,000개의 낙화봉이 무진정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특히 일정한 굵기와 힘으로 낙하봉을 꼬아내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 데서 온 만큼 여기도 처음 왔는데, 태어나서 처음 왔는데 그냥 모두 행복하고 앞으로 좀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좀 편안하게 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선 선조 때 함안군수 한강 정구 선생이 국민의 안전과 풍년을 빌며 시작한 4월 초파일 민속놀이인 함안 낙하놀이. 일제 강점기에 끊겼지만 주민들과 보존의 노력으로 다시 이어져 2008년엔 경남 무형문화재로, 지난해엔 한국관광의 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종합행사 공모에도 선정되며 함안 낙하놀이는 전통을 넘어 K 콘텐츠로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와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해외에도 알려지며 K 불꽃놀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 너무 설명도 못해요. 너무 감동 받았어요. 저 아까 울었어요. 1년마다 하루만 하는 거라서 드디어 올해 와서 너무 진짜 감동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통 숫재로 만든 거라서 이거 그냥 예쁜 거 아니에요. 진짜 정통 뜻이도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400년을 건너온 손끝으로 빚어낸 불꽃. 함안 낙하놀이는 가장 한국적인 빛으로 세계인의 마음까지 물들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 달간의 대장정을 펼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성공적인 박람회 뒤에는 묵묵히 땀을 흘린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 피어난 분홍빛 꽃을 배경으로 관람객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소중한 추억을 남깁니다. 세계 최초 원예치유를 주제로 열린 태안국제원예치유 박람회 현장입니다. 16개 국가의 꽃을 볼 수 있는 정원과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구경해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예쁜 꽃도 있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들고 있어요. 지난달 25일 개막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1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잡음 없이 이끈 숨은 주역은 바로 태안 지역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관람객들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발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람찬 마음을 가지고 또 특히나 그 자긍심을 가지고 내 고장을 알린다는 자부심 하나로 생업을 제쳐두고 모두 박람회장으로 모였습니다. 이 태안이요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태안을 찾으면서 참 좋은 기억으로 남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자원봉사활동에 나선 태안 지역 군민들은 모두 300여 명. 축제 기간 관광객 안내는 물론 부스 25곳 운영을 도맡아 했습니다. 또 박람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태안 전역 환경 정화와 함께 홍보 활동에 나서며 박람회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주차장부터 각 세타별로 여러 단체들이 안전사고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손님들이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치유 관광도시 태안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킨 태안군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그 상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년 원예치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박람회장을 사계절 힐링 명소로 가꾸어서 우리 지역 화훼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그리고 도약하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뒤 남은 태안 군민들의 숨은 노력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린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이 태안 원예치유 산업의 새로운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예천 용궁 꿀수박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용궁 꿀수박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소비자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으로 용궁면 일원에서 45헥타르 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용궁 꿀수박은 또 온실 등에서 키우는 촉성 재배가 이뤄져 수박을 조기 출하하는 만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과체류 촉성 재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수박 촉성 재배를 확대하고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 방충망 보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멍이 나거나 낡고 부식돼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충망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영양군 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군은 매년 평균 279가구가 방충망 보수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 밖에도 전등 교체와 수도꼭지 수리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